미국의 대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끼친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 이어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미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지원을 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요. 트럼프는 인터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자기가 대통령이었으면 이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우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해 여름에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의 대대적인 군사 지원을 받아 반격을 이제 회심차게 반격했는데 결국 그 반격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러시아가 반대로 북부, 동부 이 전선에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희망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갑자기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8월 6일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의 쿠르스크라는 데에 대해서 갑자기 진격을 한 건데요. 전격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요. 미국도 전혀 몰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허를 찔려가지고 당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격적인 군사작전으로 그 우크라이나의 발표에 따르면은 쿠르스크주에 35km까지 진격을 했고 1150평방킬로미터를 확보해뒀는데 빼앗은 마을만 82곳에 이르고요. 그 다음에 이곳을 다스리는 군사 행정부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상당한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당황해가지고 지금 쿠르스크로 병력을 급하고 있는데 아직 우크라이나의 진격을 막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또 현상도 있습니다. 쿠르스크의 주의 주도가 수자라는 곳인데 우크라이나 군이 그 수자를 점령해가지고 거기 있는 레인 정상을 철거하고요. 그다음에 수자의 맛집이 있는데요. 구글의 수자 맛집에 대한 기사에다가 우크라이나군이 댓글을 올린다고 합니다. 여기는 맛있는 곳이다, 진짜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수자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그 기세를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에서. 또 한편으로 또 들리는 소식이 뭐가 있냐면은 2022년 9월에 그 발트의 바다 밑을 지나는 그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노르드스트림이라고 있는데 이게 폭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의 자작극이라는 설이 있는데 최근에 월스트리트 기사에 따르면은 이게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했는데 미국도 말리고 그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말렸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작전을 강행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군사력과 국력의 차이를 보면은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핵도 많이 갖고 있는데 단숨에 우크라이나를 제압할 수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쟁이 2020년 12월 같습니다. 2년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데 일단 러시아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세지 않고 허점이 많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고 그리고 서방 세계의 지원이 적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우크라이나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데 그 러시아는 전술을 바꿨습니다. 단숨에 우크라이나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소모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진을 빼가지고 계속 이렇게 싸움을 걸어가지고 진을 빼서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차지하자 이렇게 전략을 바꿨는데요. 거기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많이 지금 휩싸여가지고 고충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쿠르스크주에서의 반격으로 기세를 좀 되돌리지 않았나, 전세를 좀 되돌리지 않았나 하는데 이게 현재까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어느 한쪽이 단 한 번의 싸움으로 전쟁을 끝낼 거라는 그렇게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결국은 지루하게 싸우다가 먼저 지치는 쪽이 손을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공세 전략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일단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전쟁이 끝날 것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많은 영토를 뺏어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협상장에서 쿠르스크주 아까 50평방킬로미터는 영토를 했는데 이거 좀 더 많이 확보를 하고 포로를 많이 잡아가지고 교환할 수 있는 칩을 많이 늘리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둘째 지금 러시아가 소모전을 걸고 있는데 동부 전선에서 되게 어렵고 상태입니다. 그런데 쿠르스크 이쪽에 새로운 전선을 열면서 동부 전선에 대한 그 러시아의 압박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우크라이나가 이런 점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에서도 많이 지쳐가고 있고 되게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한번 강하게 나가면서 사기를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 보도를 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러시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러시아 정부는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침공을 잘 막고 있다. 근데 현재는 그런 정보는 보이고 있지 않은데 12만 명에 달하는 쿠르스크 주민들을 후방으로 지금 대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쿠르스크 전선에 긴급히 병력과 무기를 보내고 있는데 주로 체체엔의 아흐마트 여단이라고 특수부대가 있는데 거기와 그다음에 지원병과 그다음에 징집병들을 비정규군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주력은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우크라이나군이 원하는 효과 중에 하나가 목적 중에 하나가 다른 전선에 압박을 좀 덜는 건데 이 체첸군이나 그다음에 징집병 위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도네츠크주에서는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가 동부전선 도네츠크주에서는 우크라이나 많이 밀리고 있고 아직도 그 러시아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가지고 그쪽에서는 곤란을 겪고 있다는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의 지원 상황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지난 6월에 만나서 회담했는데요. 그 이후에 미국이 2억 2,500만 달러 상당의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뭐 하이마스라고 해가지고 포병 전력과 그다음에 방공 전력 이런 다양한 무기들 그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미국 외교협회에 따르면은 CFR은 Foreign Affairs는 아주 되게 유명한 잡지를 만든 그 전문지를 만드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이요 1,750억 달러 규모로 합니다. 엄청난 액수인데요. 이게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러시아를 상대로 항전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미국의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토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비하면은 규모는 굉장히 작지만 끊임없이 꾸준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지난해 6월에 43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 몇 년간,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이렇게 의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나토의 지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항전을 이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전쟁 초기에는 뭐 대전차 미사일이 주로 위주가 됐는데 이제 중반부 들어서 러시아가 이렇게 소모전을 거니까 포탄, 155mm 포탄을 많이 지원하겠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의 그 미사일 공격을 요격할 수 있는 방공 미사일 이런 지원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외부의 지원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계속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전쟁 중에도 미국이나 나토 정상회의 같은 곳을 참석하면서 지원을 독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나토의 간접 지원 이유는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회원국이 아닙니다. 회원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나토 전체에 대한 침략을 생각해가지고 공동으로 대응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계속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까 두려워서 이런 이유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돕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 그런 명분은 없습니다. 물론 또 하나의 이유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죽을 쓰고 있지만은 핵무기 보유 숫자로만은 세계 제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툭하면은 미국과 나토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핵을 쓰겠다 이런 협박을 일삼고 있는데요. 이게 협박 수준이지 진짜 미국과 나토가 개입할 경우에 대한 거는 단순하게 재래식 전쟁이 아니라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나토는 그 우크라이나를 도우러 직접 전쟁에 뛰어드는 것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게 지원해주는 무기가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상대로 소모전을 치르고 있는데 소모전은 끊임없이 공격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진을 빼는 건데 주로 이제 포격을 많이 하는데요. 러시아가 지금까지 이제 생산하고 그리고 또 보유하고 있던 포탄이 다 동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탄을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북한과 이란입니다.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러시아는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요. 그 미사일의 재고량도 부족합니다. 그 어디서 갖고 옵니까? 북한과 이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모전을 하려면은 그 무기를 댈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북한과 이란이 지금 하고 있고요. 북한은 러시아의 무기, 그러니까 포탄과 미사일을 대주는 대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량과 원유, 그다음에 부품, 그다음에 군사 기술을 대신 받아가고 있고 이란은 러시아의 신형 전투기 수호이 35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일종의 거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셈이죠. 미국 대선이 러우 전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서 물러나고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가 나오면서 지금 상승세가 아주 거세고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중세,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다음 11월에 미국의 대통령 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대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끼친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 이어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미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미국이 지원을 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계속 인터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또 자기가 대통령이었으면은 이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을 하려면은 영토를 일부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재선은 우크라이나에게는 악몽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가 러시아를 아주 좋아합니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좋아하는데 트럼프는 독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자신이 그만한 권력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독재자를 좋아한다는 해석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썰에 불과하지만은 러시아 푸틴이 트럼프의 약점을 갖고 있다는 이런 썰도 있습니다. 뭐 그게 뭐든 간에 트럼프는 러시아와 푸틴을 좋아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인도 태평양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 집중을 하려면은 러시아와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나머지 모든 자원들을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보내주는 모든 자원을 중국과의 경쟁에 투입하자 이런 얘기가 미국 그 워싱턴 조야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당장 우크라이나 지원을 그만두고 중국과에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는 되게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리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바가 적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의 이런 외교안보 노선을 승계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리스의 성격이나 태도를 봐서는 푸틴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그 팽창주의에 대해서 억제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나토를 도우려면은 러시아를 어느 정도 손을 봐줘야 된다는 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미국 대선 외에 러우 전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무엇이 있나요? 우크라이나가 얼마큼 더 잘하는가. 그러니까 분명히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끝낼 건데 우크라이나 그 협상장에 내놓을 칩이 얼마큼 갖고 있나 이런 것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쟁의 모든 전선에서 다 이길 수는 없겠지만은 우크라이나 최소한 러시아가 빨리 협상을 해야겠다. 그리고 전쟁을 끝내겠다고 생각할 만한 몇 차례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우 전쟁이 얼마나 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전쟁이 2022년에 일어나는데 2년을 채우고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우크라이나가 다시 또 한 번 반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반격이 성공할 경우에는 러시아가 협상장에 나오겠죠. 그러나 그 반격이 또 실패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먼저 협상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요. 한두 번의 아까 말씀드린 군사적 승리를 우크라이나 거둘 수 있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